즐겁게 일하는 일터, 더불어 성장하며 함께 나누는 일터. 이웃들과 따뜻한 동행의 길을 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소개합니다. 30여 년 동안 교육자의 삶을 살다 제주로 내려와 블루베리와 감귤을 키우며 인생 2막을 시작한 장기철, 강명실 부부. 다양한 농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알리는 모습을 만나봅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도자기를 굽고 식물을 키우며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청년 장애인들. 세상에서 하나뿐인 화분을 만드는 곳, 언제나 꽃향기가 가득한 일터로 떠나봅니다. 장애인들의 행복한 여행을 도와주는 관광약자 전문 여행사의 팸투어 현장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장애인들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장애인 자활 작업장도 찾아가 봅니다. 감귤 최대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이곳에 귀농 기촌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일찍 나오셨네. 30여 년간 교육자로 살다 귀농한 장기철, 강명실 부부. 농산물 생산과 판매는 물론 교육 농장과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감귤 농장 체험한다 그러면 그냥 귤만 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수공예품하고 저희 귤 농장하고 같이 콜라보를 이룬 체험을 이뤄요. 그래서 그냥 귤 따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는 것보다 마카라멜을 직접 이렇게 만드세요. 선생님들이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귤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귤을 한가득 담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부가 처음부터 귀농을 결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주 한 달살이로 머물던 마을에서 해녀 어르신께 젊은 사람들이 놀기만 한다 이런 꾸중을 듣고 제주에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농사에 뛰어들었고 교육 경력을 살려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엔 한 달살이 숙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살이 오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그분들이 한 달 계시는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농장일,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걸 즐거워하세요. 제주도에 와서 그냥 마냥 한 달 동안 논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즐거워하시거든요. 이제 둘러봐야죠. 손님들이 불편한 건 없었나. 저희가 또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나가시고 나면 한 바퀴 제가 둘러서 마무리 정리를 하죠. 사실 펜션을 매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먼저 분들이 펜션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여기를 이제 드림, 꿈을 감는 캠프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림, 이제 청년들 요즘 막 우울한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청년에게 꿈을 주고 저희는 저희 자체가 은퇴자이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인생 2망 하는데 꿈을 주고 드림을 갖고 힐링을 넘어서 꿈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부부는 은퇴 후에 귀농귀촌의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2막의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니 이렇게 동백 터널이 되겠다. 동백 터널이. 제주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부부는 덕분에 더욱 바빠졌습니다. 처음부터 귀농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제주가 좋아서 제주에 한 달 살이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3년쯤 살다 올라가야지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 2막이 한 30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자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희가 처음 내려와서 자리 잡았던 동네가 저 아래에 있는 태흥이라는 동네예요. 태흥이는 옛날에 갯벌이 있어서 그 300년 된 그 동네 이름이 폴개 그랬대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 인연을 맺고 자리 잡아서 그 폴개라는 이름을 썼고 지금 여기 신흥린대 올라와서도 폴개 협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부는 농산물 수확 체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교육 농장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정창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가 하면 귀농 귀촌 교육,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제주 농특산물 유통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에는 교육 농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폐창고를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강연과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테스트. 오후에 있을 교육을 앞두고 부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오후에 블루베리 케이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 만드는 체험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부터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관행농가들처럼 잘 선별해서 올려보냈더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럴 바에 차라리 제주 도내 친구들 블루베리나 시컷 먹이기 운동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시작을 했어요. 수확 체험을 시작을 했는데 블루베리가 6월, 7월, 8월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끝나면 블루베리 농장 체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4계절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가 있을까 체험 프로그램을 연구하다가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케이크 만드는 거를. 그래서 얘는 연중 프로그램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블루베리를 가지고 케이크 만드는 체험을 할 거고. 오늘 방문객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마이스터 대학생들인데요. 풍부한 교육 경험과 농장 체험을 접목해 농촌 관광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이곳 협동조합의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도 하게 됩니다. 저쪽에 전달 부탁드릴게요. 일단 모자를 써주시고 요리할 거니까 손은 다 닦으셨죠? 이게 하면 이제 짭짤한 케이크 나올 수 있으니까 손은 다 닦아주시고. 교육 농장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운 블루베리와 감귤 수확 체험과 함께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즐겁게 농촌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일평생 처음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은퇴 후에 정착한 제주. 하지만 인맥도 없었고 초보 농부로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협동조합 모델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농사 공부와 협동조합 공부까지 공부에 공부를 거듭한 끝에 어엿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귤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귤 따고 있어요. 오늘 택배도 나갈 것도 있고 또 보내드릴 분들도 있고 해서요. 아무것도 몰랐기에 배움을 계속하다 보니 사회적 농장 관련 인증을 5개나 받게 됐습니다. 교육과 인증을 받으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도 받았습니다. 먼저 갈게요, 하여튼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12시 반 중문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네. 오늘만 그러면 뭐 좋겠어. 내일 행사만 아니어도 좀 난데. 남들은 퇴근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제 2부 출근이네. 근데 지금부터 일 해야죠, 먼저. 집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부부.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한가득입니다. 남편 기철 씨는 오후에 수확한 귤들을 선과 시설이 있는 창고로 옮깁니다. 아내 명실 씨는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먼저 켰습니다. 오늘 낮에 교육한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바로바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는 안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블로그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라서 제가 이제 그날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체험도 하시는 행사가 있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다 각자 바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들어온 택배 주문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막 싸놨다 보내는 게 아니라 주문서 들어오면 이제 바로 택배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지금 아마 밑에 창공 선과장에서 선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택배 나갈 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 정착에 실패해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5년 정도 고생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귤밭에서 이제 그 먼지 묻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묻은 거 떨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크거나 작은 거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드시기 좋은 거 적당한 이제 로얄가라고 그러는데 적당한 크기로만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다 했어요? 아직도 많네. 더 쏟아야 되겠다. 얼른 지금 찡그리게 얼른 쏟아서 나가 던져.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제주에 와서 이렇게 막 정말로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 2막의 고3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후회 없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게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이제 늙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고, 보탬이 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또 수고. 내일도 더 화이팅 해야 되겠네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쉬고 또 내일 또 내일 또 바쁜 일이 있구나 또. 그 일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쉽시다 이제.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장기철 강명실 부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며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은퇴자들과 사회로 새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삶의 조력자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장기철 강명실 부부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도자기를 굽고 식물을 키우며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청년 장애인들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아침 10시, 작업장으로 사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아침 체조를 하며 몸을 푸는데요. 청년 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디자인하는 일배움터를 모토로 지난 2005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듬해 24명의 훈련생들이 첫 출근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직접 만든 도자기 화분과 식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40명의 사원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달을 붙여서 물 빠짐이 좋게 하려고 한 건데 하루 전에 만들었다가 코일링을 해서 하루 전에 만들었다가 그 하루 지나고 나서 붙이는 거예요. 한 10년 넘었어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화원에 이거 주문받으면 화원에서 팔잖아요. 그럼 뭐 몇 개 주문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만들고 그런 거예요. 컵 만들고 접시 만들고 다 만들어요. 우리는. 장기 근속한 사원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자기 흙을 이용해가지고 생활자기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컵도 만들어요. 저희 일배움터가 카페 사업팀도 있고 원예 사업팀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를 만들고요. 6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3명 사원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원이고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업무 지시를 했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담당 교사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화분이 좀 두꺼운 것 같아. 좀 얇게 긁어봐. 담당 교사가 없어도 이제 자기들끼리 그 숙련 과정 속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점차 생겨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플로베 카페팀이 있기 때문에 카페팀 컵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화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예 체험 활동으로 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원예 체험 활동으로 사용되어지는 화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제 간혹 그 일반 그 꽃집에서도 저 일뱀토 화분 이쁘다고 사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입소문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일정량 미리 주문받아서 만들어 드리기도 있습니다. 온실에서도 청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는 원예 작업과 카페 업무 등을 통해 장애인 직업 교육과 재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꽃과 카페가 사업의 주력 아이템입니다. 도자기부에서 만든 화분에 식물들을 심어 판매를 하고, 청년 장애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월요일마다 관공서 가서 화병을 갈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많아요. 선인장도 있고 뭐 장미도 있고, 월급이라는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뭐 자기 월급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꼭 여기 다니고 싶어요. 2년 전 원예 작업장이 비닐하우스에서 유리온실로 바뀌었습니다. 원예 사업을 하는 전국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중에서 최초로 온실 안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자동화 시스템도 갖추게 됐는데요. 덕분에 사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서 직업 적응 능력도 향상되고 일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화초들처럼 사원들도 사회의 관심과 격려 속에 하루하루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성장해가고 화이브는 있습니다. 보통 일반 꽃집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꽃다발을 만들고 꽃바구니도 만들고 화환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분 같은 분화류 같은 거, 뭐 식물 관리, 포트식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꽃을 항상 두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나가는 거는 관공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납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원들이 정성껏 키운 화초들을 배달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배송했고요. 어디로 배송 가세요? 제일주창. 화분을 포장하고 차에 싣는 일까지 척척 해냅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라고 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화병 배송을 오고 있습니다. 이 직원분들이랑 같이 예. 다니시는 거예요? 예,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 도청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다니신다던데. 주민센터도 주문 들어오면 납품하고 있고요. 또 제주시 교육지원청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꽃 배달을 모두 마치고 이번에는 제주도청 옆 부속 건물로 향합니다. 이곳은 3년 전 문을 연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인데요.
2012년 꽃과 커피가 있는 플라워 카페를 시작으로 3곳의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청년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곳이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응원 속에 청년 장애인들은 사회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동료들과 좋아하는 일도 하며 이루고 싶은 꿈도 하나씩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일한 지가 6년째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일한 에 대해서 정말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음료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거지랑 그리고 그 주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바리스타 대회 나가는 거 하고요. 그리고 라떼 아트를 정말 잘하는 거, 네, 그거 꿈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예쁜 꽃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청년 장애인들을 보며 많은 걸 얻고 갑니다. 오늘도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점심 먹고 간단하게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꽃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커피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쉬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의 청년 장애인들은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되돌려주는 법을 배웁니다. 시민들의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빈 화분에 청년 장애인들이 직접 키운 식물을 심어 나누고 제주 4.3 생존 희생자 어르신들에게 매달 반려식물을 배달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꽃을 선물했습니다.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인 당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장애인들의 행복한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사회적 기업 3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관광 약자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팸 투어를 떠나는 날입니다. 버스 안에는 여러 대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되어 있고 리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휠체어 이용 당사자들을요, 이 리프트 장치를 통해서 버스 안으로 승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거는 이제 리프트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일명 특장 차량, 특장 버스 그렇게 좀 불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당사자들이 휠체어 자체로 승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만든 그런 특장 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이 여행사는 관광 약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특화된 전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일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왜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사는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소셜 벤처 기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팸 투어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리프트를 이용해 천천히 하차를 시작하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는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여기도 의자 있는데 여기 앉고. 이곳에선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해볼 건데요. 직원들은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개만 끼게요. 자, 자, 여기도 손가락만 자, 넣어봅시다.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다 넣고. 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은 일반 여행 프로그램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세분화되어 있고 여행을 진행하며 고려해야 할 부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들은 여행을 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데요.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좀 많은 걸 배우거든요. 관광지 다니면서 보는 시점도 많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곳이 불편하겠다, 휠체어도 못 들어오겠다 이런 것만 보이고 여러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체장애인 분들이랑 휠체어 이렇게 여러 종류 오시잖아요. 그분들마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달라요. 주위 사람들도 접촉하면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 신경 쓰는 부분이 좀 힘들죠. 그동안 중증 장애인들은 여행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동권의 제약 때문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 여행사가 이들의 이동권과 관광권을 위해 무장애 여행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초 출발이 한 15분, 20분 정도 늦어진 관계라 이제 계속 제가 좀 시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변수들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이쪽에다가 좀 전화를 미리 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단축시킨다거나 뭐 이런 그런 그 과정을 좀 필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일의 좀 진행에 좀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다 보니 동선과 시간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신 거는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3번째고요. 그전에는 선생님하고만 오셨고 2번째는 학부모님하고 해서 1번 오셨고 이거 3번째예요. 사회적 약자분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해도 이제 일반적인 분들보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뱀투어 참가자들이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 시간에 갔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도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함께하는 대상 자체가 비장애가 아니라 장애인 대상이 되다 보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전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처음에 체크를 해야 될 관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매끄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부분에 대한 그 대답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우리 장애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여행 쪽의 일을 하기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 똑같은 시선이었지만 이렇게 함께 종사를 해보고 일을 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단지 보는 시선만 다를 뿐이고요. 생각에 좀 다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분들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커요. 뭔가 더 소중함을 느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장애인 대상의 여행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얻게 됐다는 직원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이 문턱처럼 그동안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 여행 정책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 정책은 누구나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동과 관광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팸투어 두 번째 일정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미술 테마파크입니다. 참가자들은 걷기 편한 흙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해 보는데요. 휠체어 이용 참가자도 편안하게 산책을 즐깁니다. 휠체어를 타고 편히 관광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통틀어 전동 휠체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이 넉 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갈 때는 휠체어도 다 접어서 이제 그 레이차에 이제 실어놓고 이렇게 이동하고 만약에 다니면서도 막 비 오고 이럴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계획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리프트 버스 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불편함도 없고 이제 같이 그 우리가 이제 차 타고 내릴 때도 이렇게 막 따로 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프트 버스를 이용하니까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버스를 이용하니까는 한 공간에 이용인들랑 선생님들랑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고요. 아유 만족하죠. 또 아까 버스 타는데 비행기 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다고. 이제 팸투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휠체어도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몸은 조금 고됐지만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불현듯 질문하니까 떠오르는 게요. 2019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휠체어 이용 당사자분들이 많았던 행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도를 가고 싶대요. 사실상 선박을 이용한다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답사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답을 얻고 모시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도항선을 탔을 때 타고 이제 딱 출항을 할 때 그중에 당사자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만에 이 바다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경쾌합니다. 팸투어 일정을 마치고 대표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질 팸투어 일정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 이보교 이사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던 때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전만 해도 새로운 상품이었고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또한 차별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관광의 범주에 속하는 무장애 관광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식당, 관광지 차량이 사설 형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라도 꺼내서 부리면 이들이 여행이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작동을 안 하므로 인적 서비스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 여행사가 생산성은 높으나 채산성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무장애 여행 전문 인력이나 산업으로서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이란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히 다닐 수 있는 여행을 말합니다.
넓게는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관광 약자와 동반 가족까지 포함한 모두를 위한 여행을 말하는데요. 여행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차별이 없는 여행, 누구에게나 평등한 부장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동행,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일터인 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성경 씨. 다리 아실 거 도와드릴게요.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맡고 있는 이곳은 발달 장애인들의 일터이면서 직업 훈련과 특별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청년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체조를 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어봅니다. 이곳에서는 판촉물과 문서류, 달력과 쇼핑백 등 각종 인쇄물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희망날의 일터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보호작업장입니다. 현재 32명의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7분의 장애인분들이 이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쇄물 사업, 판촉물 사업, 그리고 현수막 등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과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발달 장애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의 친목을 다지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은동 씨가 오늘 기분을 나타내는 카드로 손해자를 골랐는데 설레세요? 이곳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카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보호에서는 이제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교육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신체적인 이제 안정을 취하는 그런 그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 취업 전 훈련반으로 갈 수 있게 그 직업 재활 이제 그 초기 단계의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활동만 진행하면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서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서는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두커피도 직접 갈아보고 커피의 정량을 맞추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이미 커피 갈아진 거를 이제 컵에다 옮길 거예요. 원래 커피 좋아하세요, 원래? 네,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프로그램실에서는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반 학생들이 직업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지금은 직업 인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훈련반이고요. 직업 인식은 이제 여러분 훈련생들이 이제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와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제 직업 인식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보호 작업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 지금 수업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신문 작업이랑 커피랑 만들 재는 거랑 그게 좋았어요. 좋아요, 배우는 게.
옆에서 일을 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속도가 빠르니까. 모두들 숙련된 기술로 맡은 작업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곳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에 약 680여 개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약 1,900여 명의 장애인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는 10개소, 400여 명의 장애인 종사자들이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땀 한 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현재는 저희 종이 쇼핑백, 그리고 인쇄물, 문서 파일류, DM 발송, 현수막, 한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 쇼핑백 후가공 작업인데요. 기존에는 A3 사이즈 하나로 하나의 쇼핑백을 제작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장을 합쳐야 하나의 이제 쇼핑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쇼핑백 후가공 작업보다는 난이도가 2배 정도 높고 작업 소요 시간도 2배에서 3배 정도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백 그거는 노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월급 처음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 월급으로 뭐 하셨어요? 저금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맛있는 것도 사고 해서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한 성취감에 행복을 느끼고 청년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안 깨지게 조심조심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탄력을 봉투에 담아보는데요. 이거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팜플렛 포장하는 거, 소식지. 체험도 하고, 현장으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듣고, 다양하게 인성교육하는 게 재밌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런 것도 재밌고요. 청년 근로자들은 거래처로 납품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사회적 지원센터요. 여기 왜 가세요? 배송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배송 가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지원. 기억할게요. 안녕하세요. 희망날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납품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변적서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갖다 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희망나래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희망나래와 거래를 하고 있었고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납품 와주실 때마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분 좋게 주문 드리고 만족한 품질들로 저희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물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업 등에 조달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이용하면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고 소득 증대와 자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나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 안정된 일자리를 제주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만족도도 대단히 높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 분들이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그 만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따뜻한 관심과 착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장애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지역 경제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낮추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Imagine